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 클럽 이재표입니다. 자, 오늘 시장 좀 마이너스가 좀 나왔는데요. 지난주 시장은 상당히 강했었죠.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 위주로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는데 거기엔 그만한 이유가 있었죠. 그 이유는 뭐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일단 전반적으로 시장 전체에 대해서 한번 훑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코스피 시장 쪽은 좀 밀렸죠. 예, 뭐 0.53% 정도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약 0.47% 정도 하락하면서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뭐 이 지수에 비하면 그렇게 체감 지수는 그렇게 낮은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 코스피 시장도 10포인트 이상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종목이 420개, 뭐 그중에 상한가 종목이 4개가 나왔고요. 하락이 412개. 오히려 상승 종목 수가 하락 종목 수보다 좀 많은 모습이죠. 자, 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683개 종목이 오르고 602개 종목이 떨어지고, 여기서는 하락 종목 수가 약간 많았는데 뭐 전체적으로 보면 비슷한 그런 모습으로 마감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프로그램 쪽에서는 자, 차익 쪽이 프로그램 매도가 620억 정도 순매도 형태로 나왔고, 비차익 쪽은 1230억 정도가 순매수가 들어왔죠. 이 부분들은 외국인들이 장 마감 무렵에 프로그램으로 좀 시장을 매수를 하면서 이런 모습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본 시장은 오늘 휴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난 거고요. 중국 시장도 마찬가지 좀 밀리는 모습이 나왔고 0.71%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따가 우리나라 시장 보실 때 말씀드리겠지만 이 중국 시장도 마찬가지 저항선 근처에 와 있는 자리였죠. 60일 이동평균선 떨어지고 있는 60일 이동평균선 근처에서 좀 밀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홍콩 쪽은 좀 많이 밀렸어요. 자, 약 1.38%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었고, 원달러 환율은 오늘 주식시장에 그렇게 크게 우호적이지 못한 모습이었죠. 뭐 6원 60전 정도 상승해서 원화가 약세 국면을 보였는데요. 자, 지금 뭐 1123원 정도에 있기 때문에 6원 60전 정도 이 정도 움직인 건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거나 그러진 않는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뭐 오늘 시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말에 해외 쪽, 미국 쪽 같은 경우는 그냥 조정받을 자리에서 그냥 조정을 받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자, 오늘 아침에 뭐 그렇게 큰 충격은 없이 출발하는 모습이었죠. 자, 옆으로 조금 이렇게 진행이 돼 가는 과정에서 이 장 초반에는 연기금 쪽하고 뭐 이런 쪽에서 좀 매도 물량이 조금 나왔었죠. 하지만 장 후반에는 이걸 뒤집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지난주 목요일이죠. 수요일이겠네요. 자, 대폭적으로 선물 쪽에서 굉장히 큰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뭐 굉장히까지는 아니더라도 약 8천 계약 이상 순매수가 들어왔는데요. 거기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들이 장중에 좀 많이 출회가 됐었죠. 그래서 밀리는 모습이 나왔고, 오후장에는 그냥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자, 요거를 일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으로 보시게 되면 자, 현재 딱 여기죠. 하락하고 있는 60일 이평선. 거기에 오늘 아침에 뭐 거의 그 근접해서 시작을 했는데 뭐 뚫지는 못하고 돌파는 못하고 그 시가가 60일 이평선 밑에서 시작하면서 조금 흘러내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지난주에 굉장히 강한 모습이었죠. 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시장을 끌고 갔는데요. 거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죠. 어떤 이유냐. 저 대만의 UMC라는 그 팹리스 파운드리 업체가 있어요. 그런데 이 UMC라는 업체가 지금 미국 쪽에서 기술 뭐 탈취, 뭐 도둑질 막 그렇게 해갖고 얘네들이 미국 쪽에 지금 좀 민사 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UMC라는 회사하고 중국의 칭화유니라는 반도체 기업이 있죠. 지금 칭화유니 같은 경우는 반도체 D램 쪽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선언하면서 이 칭화유니를 가장 앞장 세워서 이 반도체를 D램을 개발하는 그런 상태인데요. 자, 이 미국의 압박이 아무래도 컸던 모양이에요. 11월 달에 이 소송을 당하고 난 다음에 지난주에 화요일 날 갑자기 UMC에서 우리 중국 쪽하고 D램 개발하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 D램 사업팀 철수합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 쪽에서 하던 D램 사업 쪽 이런 쪽들 반도체 굴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제동이 걸릴 수 있을 것이다. 자,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 시장이 괜히 이렇게 강하게 올라온 게 아니라 그 대표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자, 이런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그런 종목들이 지수를 땡겨 올린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시청자님들 한번 요게 조금 생각해 보실 만한 게 나중에는 굉장히 큰 투자 아이디어가 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왜? 자, 중국 쪽에서 아무래도 좀 주춤하는 모습이 나오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떤 상태겠습니까? 현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주가는 실적 부분에 대해서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좀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섹터가 되겠죠. 아무래도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겠네요. 올해 1분기, 2분기에 실적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좋아지고 반도체 업황이 나아질 걸로 판단이 되게 되면요. 자, 이런 부분은 굉장히 큰 탄력으로 작용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시장을 움직이는 요인은 이 실적 부분들, 이런 부분이 좌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중국 쪽에서 나온 UMC에서 D램 개발 팀 철수를 하고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반도체 업황이 바닥을 찍게 되면 그 가속도를 붙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은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걸 추세 자체를 이렇게 돌리거나 이러기에는 아직까지는 힘이 조금 부족한 모습이고요. 자, 다음은 코스닥 시장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코스피 시장하고 별반 차이가 없었죠. 자, 그런데 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아침에 시작할 때 조금 강하게 출발을 했어요. 자,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좀 마이너스권 출발했는데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강하게 출발했는데 출발하면서부터 셀트리온이나 제약바이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흘러내렸죠. 아무래도 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큰 소득이 없이 끝나다 보니까 실망 매물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장중에 반등 시도는 했지만 힘을 쓰지 못하고 코스피 시장하고 같이 빠졌다고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 자, 그리고 요 코스닥 시장 자, 일봉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놓고 코스닥 시장은 좀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시장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60선을 상향 돌파를 하면서 출발하는 모습이었어요. 지금 이 양시장 모두 하락하고 있는 60일 이동평균선과 주가가 부딪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는 자, 어느 정도 이 코스피 시장이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도 같이 따라서 좀 저항을 받는 모습이고요. 자, 이런 지금 이번 주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약간의 불투명성 요인들이 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수급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체적으로 수급을 보시게 되면요. 자, 외국인들은 948억 정도를 매수했었죠. 자,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계속 매수한 게 아니라 장중에는 순매도로 살짝 돌아서기도 했고요. 3시 20분 정도까지 100억도 안 되는 그 정도 순매수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동시효과 때, 오후장 동시효과 때 프로그램 매수 형태로 들어온 그래서 한 948억 정도 순매수로 잡혔는데 제가 이 외국인들 외에도 더 힘센 존재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코스피 시장 쪽에서. 바로 연기금입니다. 자, 연기금 보시게 되면 자, 1월 초부터 계속 굉장히 크게 매수를 좀 해주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마찬가지 계속되는 연기금 이때 장 돌릴 때 그렇죠. 이날부터 시작해서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시장이 좀 이렇게 지난주에 좀 올라온 상태에서 아까 장 오전장에 마이너스 13포인트 정도를 기록하고 있었는데 오후장까지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처음에 오전에는 이 연기금이 200억 정도 순매도를 했었어요. 순매도를 했었는데 그 부분을 다시 매수로 돌리면서 이 시장을 받쳐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 코스피 시장에서 볼 때 가장 강력한 그런 세력은 외국인이 아니라 연기금이에요. 자, 이 연기금이 워낙 좀 규모가 크다 보니까
매수가 어느 정도 들어오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매도할 것도 그냥 매도를 안 하고 뭐 그렇게 다시 좀 되사는 그런 경향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급을 보실 때는 이 연기금의 수급 이런 부분들 꼭 보십사 하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오늘 코스피 시장은 연기금이 받친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스닥 시장은 반면에 뭐 큰 주체가 없었어요. 지금 외국인들 보게 되면 계속 좀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개인들만 지금 3일째 계속 사고 있습니다. 기관이나 외국인들 이들은 계속 매도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어느 정도 좀 조정을 염두에 둬야 되는 그런 자리까지 왔다라는 거. 자,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 선물 쪽 시황을 한번 보면요. 자, 선물 시장은 지금 보시게 되면 오늘 약 3,600억 정도 매도를 했죠. 그런데 이게 선물 시장을 보실 때는 단순하게 매도가 얼마다, 매수가 얼마다 이렇게 보셔서는 안 되고요. 미결제 약정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걸 같이 보셔야 됩니다. 미결제 약정이 뭐냐면 매도를 하거나 매수를 하거나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청산을 안 한 물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미결제 약정이 증가를 했다는 건 신규로 매도든 매수든 신규로 포지션을 지입한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고요. 미결제 약정이 감소했다는 얘기는 이걸 포지션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청산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엄연히 좀 요거 하나만 봐서는 안 되고 미결제 약정을 같이 보셔야 되는데 오늘 미결제 약정이 약 7천 계약 정도 줄어드는 모습이었어요. 결론은 뭐가 되겠습니까? 지난주 뭐 수요일 이럴 때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 굉장히 많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을 그냥 차익 실현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정리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은 옵션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옵션 시장 지금 현재 콜옵션 쪽 요거 자, 오늘은 콜옵션 쪽에서 외국인들 14억 정도 매도하는 모습이죠. 금융투자는 20억 정도 매도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수급으로만 봐서는 외국인들은 콜옵션 매도니까 콜옵션 매수 같은 경우는 올라야지 수익이 나는 건데 콜옵션 매도 같은 경우는 옆으로 기거나 빠져야 수익이 나는 포지션이죠. 자, 그래서 외국인들은 콜옵션 쪽에서는 조금 아랫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금융투자는 콜옵션 쪽에서 20억 정도 순매수를 했어요. 그렇다면 콜옵션 쪽에서는 금융투자는 위쪽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걸 콜만 봐서는 안 되고 풋옵션도 같이 좀 보셔야죠. 풋 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풋 쪽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뭐 한 4억 정도 순매수하죠. 금융투자 24억을 순매수합니다. 결론은 뭐냐 하면 외국인들은 콜 매도, 풋 매수, 합성 선물 매도 포지션이죠. 자, 그래서 조금 아래쪽 방향으로 이걸 열어놓는, 포지션을 열어놓는 그런 모습이고요. 금융투자 오늘 콜옵션 20억 정도 순매수했습니다. 그런데 풋옵션도 24억을 순매수했어요. 이 얘기는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옆으로 이 변동성 자체가 줄어드는 걸 싫어하는 거죠. 자, 양매수 포지션이란 얘기인데 양매수는 옆으로 기거나 뭐 그러면 손해가 납니다. 어디로든 위쪽도 좋고 아래쪽도 좋고 좀 크게 움직이면 좋은 그런 포지션이 양매수 포지션이죠. 그래서 뭐 빠져도 나쁠 게 없는 그런 포지션입니다. 자, 오늘 수급은 이 옵션 쪽 수급은 기관이나 외국인이나 금융투자나 외국인이나 뭐 기관 전체는 볼 필요 없고요. 금융투자만 보시면 됩니다. 옵션 수급은. 자, 둘 다 뭐 아래쪽으로 빠져서 그렇게 뭐 나쁠 게 없다라는 그런 수급이고요. 자, 누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콜옵션 쪽 어제까지만 해도 외국인들 순매수했죠. 그런데 오늘 14억 정도를 매도를 치면서 풋 11억 정도 매도고 금융투자는 콜 11억 정도 매도고요. 자, 금융투자는 11일 날도 24억 정도, 지난주 금요일도 24억 정도 저 콜옵션을 매수를 하고 오늘 20억 정도 추가해서 약 44억 정도 순 매수를 하는 모습이고요. 자, 그러면 풋옵션 쪽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풋옵션 쪽 같은 경우는 자, 아까도 콜옵션 쪽에서도 보셨듯이
이 금융투자 쪽이 콜옵션도 매수하고 추가로 매수하는 모습이었죠. 자, 풋옵션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26억 정도 금요일 날 매수했는데 오늘은 또 추가로 24억 정도를 매수해서 70억 정도를 풋매수를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21억 정도 매수하고 오늘도 소폭이지만 4억 정도지만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결론을 놓고 따지고 보면 이 누적 포지션을 쌓아가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 금융투자나 외국인이나 좀 아랫방향으로 좀 열어놓고 포지션을 쌓아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만기가 지난주 목요일이 만기였기 때문에 만기 지난 지가 이틀밖에 안 됐죠. 그래서 이 수급을 완전히 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수급이 어떻게 변해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나중에 시장 움직이는 모습은 상당히 틀려질 수도 있으니까 좀 참고해서 꾸준히 추적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오늘 뭐 특징적인 섹터라면, 특징적인 업종이라면 농업 관련주 이런 것들을 들 수 있겠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뭐 지난주 야인시대에서도 말씀드렸고 이 자리에서도 한 2주 정도 전에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자, 직접 가장 먼저 다가올 섹터를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게 뭘까요? 자, 지금 미국도 트럼프도 지금까지 하는 얘기가 뭐 제재는 계속 할 거야, 이런 얘기를 계속했었죠.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뭐 그런 것들, 경제 제재 이런 거 풀어줄 수 있겠습니까? 힘들어요. 자, 그리고 김정은은 뭘 받기를 원합니다. 뭔가를 해줘야 또 진행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거고, 그렇다면 뭐 양측 다 무리 없이 주고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일까요? 인도적인 지원이죠. 자, 그래서 뭐 애들한테 뭐 북한에 결핵 환자들 많으니까 약을 지원한다든가, 내지는 굶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런 비료라든가 뭐 이런 씨앗 뭐 이런 것들, 농자재, 농기구 이런 것들 지원하는 그런 쪽이 아마 가장 가까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대북 섹터라고 하더라도 이 수익률의 차이가 분명히 나옵니다. 자, 경농 같은 것들 오늘 상한가를 쳤죠. 그리고 이 경농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 뭐 실전에서 이 대유 같은 종목도 있죠. 대유 같은 종목이 오늘도 금요일도 상당히 좀 많이 오르고 오늘도 지금 19% 정도 오른 그런 모습이에요. 자, 보시게 되면 이날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도 제가 이 경협주들 이런 것들을 매매하실 때는 올라갈 때 쫓아가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죠. 실전에서 마찬가지 이날 매수 자리가 분명히 나왔죠. 그리고 이날 매수를 해서 지금까지 오늘 절반 정도 차익 실현을 하고 그런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뭐 그냥 단순하게만 보지 마시고요. 경협주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라 그 수익률은 엄청나게 틀려질 수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 꼭 좀 기억을 해두시고 가장 먼저 다가올 섹터, 이런 섹터부터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특징주로는 오늘 파워로직스를 한번 뽑아봤는데요. 지난주에 시청자님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MWC라는 걸 말씀드렸죠. 자, CES는 1월 달에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거고 2월 달에 2월 26일부터입니다. MWC라는 행사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게 가장 큰 게 처음에 하는 CES, 그 다음 MWC 이런 순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꼭 그렇지도 않을 것 같아요. 자, 미중 무역 분쟁이 있었죠. 그래서 중국 업체들이 뭐 5G 기술 같은 경우도 뭐 그쪽에 CES에서는 그렇게 특별한 기술을 선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4대 그룹 총수들께서 이 CES에는 참석을 안 했어요. 자, 뭐 내일 대통령하고 뭐 그런 오찬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안 갔던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자, 그리고 이 CES가 좀 관심을 덜 받았어요, 예년보다. 뭐 무역 분쟁 때문에 좀 어수선하기도 하고요. 또 미국이 셧다운 상태에 있죠, 지금. 그래서 이 CES에서 정부 당국자들 같은 경우는 연설하러 나오기로 한 사람들이 안 나왔답니다, 이 셧다운 때문에. 자, 그렇다면 CES가 관심을 좀 덜 받았어요. 물론 CES 관련된 종목들 5G 뭐 이런 쪽들 어마어마하게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관심을 덜 받았다라면 여기에 MWC에 관심이 집중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자, 그래서 우리 MWC에 그 좀 부각이 될 섹터들, 이런 섹터들도 좀 저도 뽑아놓은 것들이 좀 있습니다만, 그냥 단순하게 간편하게 생각만 해봐도 MWC는 모바일 월드 콩크레스죠. 자, 전 세계 모바일 업체들 잔칫날이죠. 물론 지금 요즘은 최근 들어서는 몇 년 전부터는 그렇지도 않지만요. 자, 뭐 자율주행 업체도 오고 뭐 다 옵니다. 거기 MWC에. 그런데 여기서 저 2월 20일 날 자, 2월 20일 날이요. 요거 조금만 더 해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20일 날 저 갤럭시 S10이 저 출시가 되죠. 자, 그래서 그 갤럭시 S10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는 자, 여러 가지 저 신기술들이 많이 거기에 탑재가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베일에 쌓여갖고 아직까지 나오질 않아요. 뭐 10초짜리 동영상 요 정도만 나오고. 그런데 여기서 우리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가장 좀 S10이 나오면 어떤 게 가장 떠오르십니까? 카메라. 지금 저기 저가 쪽 이런 저가 시리즈들 이런 데는 카메라를 후면에 3개 이렇게 장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S10인데 이쪽에 이 카메라가 좀 더 장착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이게 뭐 사상 최대 실적, 1분기에도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이 나올 것이다. 이런 부분들 얘기도 있었지만요. 그거보다 더 핵심은 MWC 관련된 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꼭 저 뒷북 치는 투자자들은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CES도 마찬가지로 제가 11월 달에 야인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이 시간에도 12월 초까지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굉장히 좋은 모습들이 나왔죠. MWC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월 26일부터니까 한 달 약간 넘게 남았어요. 뭐 중간에 설 빼고 뭐 그렇게 하면 지금부터 우리는 이 MWC 관련되는 종목들을 차분하게 노리면서 매집해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MWC 관련 종목들 잘 노려보신다면 2월 달에는 굉장히 행복한 그런 시간이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주간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 주는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이 좀 있죠. 내일 영국이 브렉시트 하원에서 찬반 투표를 합니다. 이 부분도 시장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지금 트럼프가 계속 고집을 부리고 있죠. 뭐 지금 어떤 분석 자료에 의하면 다음 주 정도까지 브렉시트가 셧다운이 이어진다라면 57억 달러 정도 미국 국경 장벽 예산을 뭐 달라고 그러고 있는데 그거 이상 손실이 날 것이다.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셧다운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쪽에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상태예요. 결혼을 해도 혼인신고가 안 된답니다. 애를 낳아도 출생신고가 안 된대요. 자, 이런 시간들은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될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영국 쪽 브렉시트, 그리고 또 미국 시장이 지금 이번 주부터 실적 발표 시즌에 접어들게 됩니다. 실적 발표 시즌 같은 경우는 실적은 좀 전년 동기보다는 잘 나올 거예요. 하지만 이 실적 전망치 같은 경우는 그런 거에 따라서 전망치는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시장이 출렁거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시장이 출렁거리는 거 이런 부분들은 연기금의 수급만 보세요. 이 시장이 출렁거릴 때 연기금이 매수가 들어오면 그게 어느 정도 이렇게 바닥을 잡고 반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박자를 잘 맞추시는 그런 한 주가 되면 좀 내일 뭐 변동성들 이런 것들 생긴다고 너무 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올라간다고 너무 흥분하지도 마시고요. 적당하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따가 야인시대에서 또 뵙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걸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